굉장한 미식가들 중에서는 음식의 맛만 보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방영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요리를 만들 때는 그 요리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일 때 소금은 빠져서는 안 될 조미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소금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소금의 재료는 소금이 아닌가요? 소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지 않나요? 그게 뭔 놀랍게도 소금은 더 작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재료는 바로 나트륨과 염소라는 물질입니다. 뭔가 생소한 이름들의 나트륨과 염소는 합쳐지면 소금이 되는 놀라운 사실. 결국 소금의 재료는 나트륨과 염소인데, 그럼 나트륨과 염소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답은 없습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재료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는 더 이상 무엇으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책상, 연필, 공책, 심지어 여러분들까지 나트륨과 같은 기본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본 재료를 줄여서 원소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원소가 불, 물, 공기, 흙 4가지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옛날에 캡틴 플래닛 이 4가지는 모두 원소가 아닙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 원소가 아니죠. 흙도 대부분 규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는 알다시피 산소, 질소 같은 원소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일 뿐이죠. 불은 빛과 열의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라서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한 원소들만 해도 나트륨, 염소, 산소, 탄소, 질소, 규소 등 다양한데, 이런 세상의 기본 재료인 원소들의 종류만 11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옆 친구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이 판국에 이것을 모두 외우는 건 무리일 테니 앞으로 친구 이름 대신 원소 이름으로 불러봅시다. 이런 원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원소들은 바로 금속 원소들입니다. 금, 은, 구리, 철 등 반짝반짝하고 딱딱한 것들이 금속인데 이들도 원소에 해당합니다. 금속들은 장신구나 금속 물건을 만들 때 쓰이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산소라는 원소도 다들 아실 텐데 생물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소이죠. 수소라는 원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면서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원소죠. 원소들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다들 쓸모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요.